제가 굉장한 부산 덕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남해가 구포시청보다 훨 낫네. 미안. 나 부산 메인인데. 여보세요. 내 오늘 남해 간다. 자전거 캠핑 장비 사놨는데 계속 떠가지고 한 번도 못 써봤다 이거.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써보려고 가는데 하필 오늘 또 비가 온다네. 근데 내가 뭐 이제 비 온다고 밖에 안 나가 적이 없긴 한데 일단 가보려고. 가면 뭐라도 되겠지. 직장인이 쉬는 날에 무조건 밖에 나가야지. 뭐 비 온다고 안 나가고 덥다고 안 나가고 하면은 놀지를 못해 여러분. 국밥 먹고 남해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 근데 나 유명 없을 것 같아. 남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도무지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봤더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막 트럭 몇 대가 길에서 뒤집혔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해 자전거랑 캠핑 두 개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하면 더불로 재밌겠죠. 근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일단은 비는 안 오고 있고요. 근데 저 앞에 먹구름 보니까 언젠가 비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친구를 타고 남해 사촌 해수욕장까지 가서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간을 한번 사보자 보겠습니다. 아우 지금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열심히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원래 시골에는 자전거 길이 개판인 데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자전거 길을 잘 닦아놨네요. 태행에 지금 먹구름 사이로 빼꼼 나왔습니다. 어우, 먹구름 불안해.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가방에 레인 커버를 씌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야, 기상청 평소에 날씨 안 맞다가 내가 놀러 왔을 때 비 예보는 정말 잘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이야, 오르막 힘들어. 오, 저기 정자에서 조금 쉬어가 있습니다. 정자. 야, 뭐야, 고양이 쉐게. 고양이 보이십니까? 저기 숨어있네. 같이 있어도 되는데. 와, 비가 올 거면 확 오고 안 올 거면 아예 말든가. 찌끔찌끔 하늘에서도 그렇게 물 뿌리듯이 오니까 약간 사우나에서 습도 관리한다고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더 덥네. 제가 자전거를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 짧게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짧게. 시간은 아마 2017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때는 제가 나이가 27세,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하던 일이 다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취업은 해야겠는데 취업을 준비할 돈이 없으니까 평택에서 한창 반도체 공장 짓고 있을 때 거기 숙식 노가다 덕트 하는 업체에 조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당이 한 1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그런 살인적인 일정이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숙소에서 일하는 데까지 애매하게 멀어요. 걸어가자니 좀 멀고, 근데 회사에서 또 봉고차는 또 안 태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출퇴근을 편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샀죠. 10만 원도 안 하는 하이브리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출퇴근 아주 재밌게 잘 하고 댕겼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추석이 됐습니다. 추석날 부산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서울 사는 친구 한 명을 꼬셔가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자전거를 한번 타고 가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코스가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니거든요. 도로도 많이 타야 되고 산도 많이 넘어야 돼. 근데 그때는 뭐 자전거 막 시작했으니까 아나 친구나 저나 둘 다 10만 원도 안 되는 자전거 가지고 일단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속초까지 갔어요. 미시령을 넘어가지고. 근데 만약 지금 제 지인이 10만 원도 안 되는 자전거를 가지고 미시령을 넘어서 속초로 간다 그러잖아요. 좀 무조건 뜯어말립니다. 올라가는 건 괜찮아.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데 미시령에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밀리는 거야. 근데 그때 자전거 잘 모르니까 위에
위험은 생각 못했지. 아, 여기가 경사가 가팔라서 밀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상당히 위험한 라이딩이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속초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친구들 속초로 불러서 또 시원하게 족구 한번 차고 술 먹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도 취직을 했고 대학교 친구들도 다 결혼도 하고 유학 갈 사람 유학도 가고 직장에서 다 자리를 잡아서 마지막으로 대학교 친구들이 모인 날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 청춘의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2박 3일 여행을 하고 나니까 자전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 자금을 모아서 부산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재밌어가지고 저는 60만원짜리 MTB를 한 개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바로 국토종주를 시작했죠.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 그때도 뭐 내한테 뭐 자전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자전거 위에 앉아서 페달만 굴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산에서 인천까지 왔으면 되는데 한 번에 국토종주 도장 다 찍으려고 서울에서 춘천 갔다가 또 내려오다 안동 들리고 이렇게 삥삥 둘러서 오다 보니까 일정은 점점 길어지지. 그때는 제가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피팅이란 게 있거든요. 내 몸의 사이즈를 딱 맞게 타야 돼.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장을 조금 낮은 상태에서 탔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무릎에 장강 인대염이 걸린 겁니다. 그때는 길 가다가 만난 국토종전 아저씨들이 아이고 무릎이 아프신가요 하면서 그냥 파스도 막 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파스 바르고 부산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다가 대구의 현풍 근처에서 숙소에 민박집에서 묵었는데 마침 그때 민박집에 의사 선생님이 같이 묵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 무릎을 보시더니 아이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어떡해, 빨리 부산으로 돌아가고 다 낫고 나서 자전거 타라고, 여기서 더 타면 악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현풍에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직을 했죠.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진짜 날씬했는데 지금보다 한 8kg 더 나갔어요. 자전거 진짜 열심히 타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취직을 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니까 더 비싼 자전거를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50만원 정도 주고 자이언트의 터프로드라는 그래블 바이크를 샀습니다. 아, 또 그래블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끝도 없지만 오늘은 자전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좀 그 자전거를 타고 좀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일본에 큐슈 가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아소산, 화산도 올라가고 진짜 몰락해가는 온천마을 이런 데도 막 탐방하고. 그때부터 일본 아저씨들한테 술을 많이 얻어먹었구나. 그리고 국토종주 그랜드슬램 이제 전국 다 도는 거 있거든요. 뭐 제주도, 섬진강, 영산강, 오천종주, 동해안종주, 이것도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싹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타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플러스로 제가 사진에 입문하게 되면서, 사진을 입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들 짧게 시작해 사진기. 근데 욕심 때문에 사진기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자전거를 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동네 마실용으로 전락하고 좀 사진에 몰두를 하게 됐다.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자전거 타고 동남아 종주도 하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예전처럼 엄청 빡빡하게 타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이제는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좀 느긋하게 풍경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설렁설렁 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블 바이크를 중고로 정리하고 미니벨로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제가 자전거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 과정이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생략하고 짧게 말한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다음 휴식지에서 제가 왜 미니벨로를 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출발. 아이. 또 정자를 발견했네요. 정자가 있으면 쉬어가야지. 아이, 힘들고 피곤할 땐 정자에서 쉬어가자. 그리고 내 정자는 힘들고 피곤해지고 있다. 야, 여기 옆에 겨울물이 흐르고 여기 이렇게 평상이 있네요. 평상이 비가 와서 살짝 젖었을 것 같긴 한데 뭐 나도 젖었으니까 상관없겠지. 아야, 야, 여기 너무 좋은데요. 시원하네. 비도 잠시 안 오네. 자, 이제 제가 왜 미니벨로를 샀는지 그거 말할 차례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왜 자전거를 타는지, 방금 양말 벗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미니벨로를 왜 샀는지 얘기가 되니까. 일단 자전거가 이 세상과 소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걷기,
걷기 여행도 너무 좋죠. 근데 가끔씩 걷기는 좀 너무 느릴 때가 있어.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걸어서 가면은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근데 반면에 자전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면서도 또 자동차처럼 빠르진 않고 걷기처럼 느리진 않은 아주 적정한 속도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의 냄새와 온도, 습도 이런 걸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해둔 목적지까지 순수하게 내 힘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 저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자전거 여행이라는 게 참 정말 좋은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설명할 방법은 있는데 지금 여백이 부족해. 말하고 싶지만 참아야 돼. 자전거 여행은 제가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은 자전거 타고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그 매력을 차차 알려드리겠다는 점. 자전거라는 운동이 관절이랑 몸에 부담이 없는 정말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몸이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은근히 유리몸이거든요. 잔부상이 많아. 잔부상이 크게 다치지도 않는데 복싱하면 어깨 다치고 뭐 등산하면 발목 다치고, 반면에 자전거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사서 내 몸에 맞춰서 타면은 자전거 자체로는 진짜 거의 부상 위험이 없는 스포츠입니다. 칼로리를 태우고 다이어트를 하기에도 최고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소, 뭐 수영이나 달리기 이런 건 오래 못 하잖아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한두 시간 하면은 힘들어.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가 가고. 하지만 자전거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4시간, 5시간 진짜 금방 탑니다. 그럼 칼로리, 1000칼로리, 2000칼로리 훅 태워. 오르막 한번 타면 막 심박수 끌어올리는 것도 정말 쉬워요. 유산소 플러스 하체 운동이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한테 정말 좋습니다. 남자한테 좋은 매너리 아니라 진짜 남자한테 좋은 자전거다. 저도 막 자전거 한창 탈 때는 막 스태미나가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막 힘이 없다, 기력이 없다 맨날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자전거 타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세상과 소통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운동수단이다. 두 번째,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는 모든 자전거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이유니까 세상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운동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제인 내가 왜 미니벨로를 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전거 여행 스타일이 예전에는 자전거 여행이었다면은 지금은 자전거 여행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자전거 그 자체가 수단이자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자전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여행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 가장 맞는 자전거가 저는 미니벨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니벨로를 샀거든요. 자, 일단 미니벨로의 장점, 허리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로드나 그래블 바이크 같이 이런 드롭바 형태의 자전거는 약간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해서 코어로 버티고 타는 자전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코어로 지탱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자전거 오래 타다 보면은 몸에 힘도 빠지고 또 오르막 같은 데는 힘들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코어에 힘이 풀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타는 형태가 요추전만의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래도 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타는 자전거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미니벨로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요추전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좀 더 좋다. 그게 첫 번째 장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자전거를 세우고 자전거에서 내려오기가 정말 쉽습니다. 예전에 타던 그래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탑 튜브도 있고 신발도 클립 페달을 신기 때문에 자전거에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진이라는 취미에 입문했고 또 유튜브라는 취미에 입문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중간에 자주 내려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자주 내리기에 미니벨로는 정말 최적의 자전거다. 신발도 그냥 평상화 신고 타고 그 다음에 탑 튜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워서 내리기가 편합니다. 자전거를 세우는 받침대도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뭐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싶은 좋은 풍경이 보이면 정말 부담 없이 쉽게 내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미니벨로의 존재의의죠. 접힌다에서 오는 수많은 장점들입니다. 첫 번째, 미니벨로는 접히니까 대중교통이랑 연계가 엄청 편합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를 실는 게 주말에만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접으면 평일에도 지하철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평일에 휴대 가능 안 하고 또 눈치 없이 출퇴근 시간에 타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도 미니벨로가 쉽게 접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속버스에 넣기도 더 쉽고요. 이제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를 빼서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바퀴를 빼서 실으면은 또 앞바퀴 분리해야 돼. 또 만약에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면은
보면은 디스크 패드 서로 안 달라붙게 또 안에 뭐 끼워줘야 돼. 많이 하다 보면 적응되긴 하는데 은근 귀찮아. 미니벨로보다 편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접혀서 부피가 작아지다 보니까 집에 보관하기로도 편하죠. 저같이 이제 주식하다가 전세금까지 다 날려서 캥거루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에 자전거를 놔두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데 자전거가 부피가 웬만큼 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미니벨로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에 보관하기 편하다. 그리고 또 접혀서 작아지니까 차랑 연계하기도 편합니다. 뭐 경차 아니면 뭐 아반떼 같은 그냥 승용차, 뭐 SUV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톡톡톡 접으면 쏙 들어갑니다. 차로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냥 부담 없이 차에 넣어놨다가 제가 지리산 둘레길 갈 때도 몇 번 그렇게 들고 다녔죠. 필요할 때 그냥 꺼내서 딱딱딱 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반 자전거들보다는 접근성이 좋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게 로드 자전거가 아무리 빠르고 산악 자전거 MTB가 아무리 험로 주파를 잘해도 내가 타기 귀찮고 들고 다니기 귀찮고 자전거에 타기까지의 과정이 귀찮고 오래 걸린다면은 그거는 좋은 자전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장 좋은 자전거는 자주 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자, 그럼 미니벨로가 좋은 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니죠.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미니벨로라는 자전거가 안 좋아서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장르적인 특성, 미니벨로라는 장르의 한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또 사부작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여기 바람 불고 계곡물 흐르고 진짜 신선 노름이네요. 신선 노름. 아이고 뭐 다른 데 가기 하실래? 여기서 그냥 침낭 깔고 자고 싶은데. 자, 미니벨로의 단점 첫 번째, 달리기 성능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뒤처집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바퀴가 작으니까. 산악 자전거에 비해서 홈로 주파 성능이 떨어질 거고 로드 자전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속력이 떨어지겠죠. 기존의 로드나 MTB 타시던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한 게 아니면은 서브 자전거로 추가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미니벨로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주행 성능 중에 뛰어난 게 뭐냐면 가속력이 엄청 좋습니다. 가속력. 속도 0에서 일정 속도까지 도달하는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도심 주행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해야 되니까 도심 주행에서는 미니벨로를 따라올 그런 장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잡소리가 다른 장르보다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미니벨로는 접히잖아요. 접히게 만들려면은 이 경첩 부위가 군데군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비해야 될 것도 늘어나고 거기서 정비가 안 되면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은 미니벨로 잡소리 잡는 법이 정말 쉽습니다. 저같은 똥손도 그냥 간단한 공구, 그냥 자전거용 요만한 공구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거의 뭐 한 30초도 안 걸려. 그냥 볼트나 너트 조금만 쪼아주면은 탁탁탁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동급 자전거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이거는 미니벨로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건데 자전거가 작아 보이고 접히니까 가볍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 동급 자전거들에 비해서는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좀 접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추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크게 단점이 아닌 게, 저는 어차피 미니벨로를 사는 순간부터 여기 캠핑 장비나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기 때문에 사실 무게가 뭐 1, 2kg 늘어나는 거는 저한테는 큰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가 무게가 늘어나서 안 좋은 점이 가장 큰 게 이제 오르막에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올라가기 힘들겠죠. 근데 어차피 오르막을 쉽게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로드나 MTB를 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니벨로의 그런 장르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나한테는 단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장점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미니벨로로 자전거를 아예 바꿔버렸다. 잘 시작합니다. 아니 또 날씨가 갑자기 또 완전 맑아졌는데요. 야, 이 초록색 들판 보이십니까? 와, 야, 날씨가 변덕이 거의 뭐 내 주식 계절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요즘 날씨가 맞추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안 맞는 게 아닌가. 야, 드디어 바다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남해 바다구나. 사실 지금 신기한 척 하지만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바다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지만 우리 서울 촌놈 행님 누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바다를 열심히 찍고 있다는 점. 여기 편의점에서 보급 좀 하고 가야겠네요. 어우, 배고파 이제. 야, 여기는 무슨 편의점이 뷰가 이렇게 나오냐. 이것이 남해의 위험입니까? 저기 있다.
국물 건강에 안 좋아서 남겨야 되는데 또 다 먹어버렸잖아. 컵라면이랑 김밥은 어떻게 먹어도 안 질리냐.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이 아침 햇살, 이 친구가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약간 건강식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난 이게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는데. 저번에 여행 가서도 느꼈지만 베트남 분들이 안목이 좀 있으시다. 지금 속도 계상 경사도 11도가 찍히는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니벨로에 캠핑 장비를 잔뜩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 뭐 10도에서 15도 사이는 아무 문제 없다는 점. 문제는 내 저질 체력에 있지. 아유 힘들어. 이 체력이 너무 저질 체력 됐다. 자, 오르막 끝. 내리막 시작. 오르막은 개처럼, 내리막은 정승처럼. 자전거 사고는 대부분 내리막에서 납니다. 속도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항상 뭐든지 간에. 와, 여기 근데 길이 진짜 예쁩니다. 아까 부산 사람이라서 바다 낀 풍경은 별 감흥이 없다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아니구나,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하면 되는구나. 어쨌든 결론은 여기 길이 너무 예쁘다. 거의 바다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영상으로도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쪽 길로 쭉 가면은 바다가 나올 것 같아. 목적지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바람 때문에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제가 캠핑하려고 했던 캠핑장입니다. 사촌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사촌 해변 캠핑장. 성수기 주말이 25,000원 밖에 안 한다. 아, 요런 식으로 해서 딱히 사이트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텐트를 치는가 봐요. 그리고 요 위에는 소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안녕하세요. 쌤 오늘 캠핑장 운영하죠? 캠핑장 한다고요? 캠핑장이요. 예. 현재 시기는 지도 돼. 아, 그래요? 근데 돈을 주고 있네. 아, 그래, 돈 당연히 드려야죠. 예, 예. 바람이 더 세지죠, 저녁 되면. 아무래도 요새 예. 내일까지 비가 오고 간다 하니까 이 날씨가 자꾸 매라니까 내가 예.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람이 꽤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상으로 바람이 더 심해질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진정한 상남자라면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법. 어차피 여름 끝나고 자전거 캠핑은 계속 갈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일단 날이 좀 흐려지기도 했고 좀 있으면은 일몰 시간이라 가지고 다시 출발지였던 남해 터미널까지 스피드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 공영터미널로 복귀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하이버스니까 머리가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요래요래 네모네모 컷이 되네. 가민워치상으로 33.6km를 탔고요. 소비한 칼로리는 2005칼로리네요 키로 수에 비해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 거 보니까 하지도 않을 캠핑짐 요 무거운 거를 여기 달고 오르막을 계속 올라갔더만 심박수가 185까지 찍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칼로리를 좀 많이 쓴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했죠, 자전거 칼로리 태우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면 오늘도 땀 뻘뻘 흘리고 비 맞으면서 고생했으니까 메인 콘텐츠 즐기러 가야죠. 지금 제 온몸이 스폰지가 됐습니다. 어떤 스폰지? 막걸리 빨아들이는 스폰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 혼자 먹으려면 모둠에 얼마치 시키면 될까요? 2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2만원치 좀 포장해주세요. 야, 오늘 숙소에서 기절하겠는데. 이분은 왜 쭈쭈의 조개를. 그래도 다행인 게 목적지 도착하고 회 시키니까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회 2만원치 든든하게 포장해서 자전거에 달아놨고. 보자, 남해의 지역 막걸리는 무엇이냐.
남해 생탁 보물섬, 거의 뭐 원피스가 연상되는 막걸리 한 개랑, 아 이건 나 최근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박여독의 예산 골목 막걸리 오리지널, 그리고 클래식한 지평, 이렇게 3개 사겠습니다. 그냥 가방 어느 분들은 가방만 갖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와, 얼굴에 땀 보이십니까? 사우나 오늘 캠핑 안 하길 잘했다 진짜. 에어컨 최고. 캐리어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캐리어님의 큰 뜻을 모르고 눈치 없이 캠핑을 하려고 했던 점 반성합니다. 캠핑은 가을이나 겨울에 하자. 일단 샤워 한 판 하고 오겠습니다. 오 진짜 찝찝해 죽겠다. 원래 안주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참겠다. 지평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신뢰 클래식한 막걸리 지평. 와, 하루 종일 비 살짝 맞으면서 찝찝하게 자전거 2000칼로리 소모하고 지평 생막걸리 먹으니까 거의 뭐 성수인데 성수 홀리워터. 아니 근데 좀 실랑을 했는데 여기 모서리에 자꾸 뚝뚝하고 물이 떨어지는데요, 저 위에서. 오, 주기가 빨라졌어. 에어컨 물인가? 모둠에 2만원치. 와, 2만원치가 엄청 많은데요. 여기 전어도 있고, 얘는 모둠에 양이 상당한데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와, 장난 아닌데 2만원 이 정도면. 와, 전어를 이렇게 썰어주는 건 또 처음이네요. 집 나간 우리 스다기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스다가 전어 많이 먹고 전거 좀 탈아내야 된다. 와, 완전 고소하다 진짜. 와, 이렇게 써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전어를 이렇게 자르고 위에 칼집을 내놓으니까 식감이 신기해. 제가 어렸을 땐 전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뼈가 조금 씹히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그래 고소하게 좋더라고. 맥걸리 한잔 가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고 회알못이라 여기 모둠에 부위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초장에 찍어 먹자. 야, 남의 회 잘하네. 부산에 먹음 간다. 어이. 칼집 보이죠? 칼집. 요 칼집 이런 해 가지고 크게 썬 거. 반대편에는 뼈가 살짝 있다. 자, 그럼 아까 말 다 못한 마지막 주제 한번 토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까지 말했죠. 제가 어떻게 자전거에 입문했는지, 자전거가 왜 좋은지, 그리고 왜 미니벨로를 타고 있는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왜 티티카카 미니벨로를 타는지. 일단 제가 왜 디디카카를 샀는지 이해를 하려면 저의 소비 성향부터 설명드리고 가야 됩니다.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겠지만 저는 가성비 소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성비란 단어가 엄청나게 좋은 단어인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싸구려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메인 컴퓨터로 쓰고 있는 맥북 M1 프로 중고로 230만원 주고 샀거든요. 가격만 들으면 엄청 비싸 보이죠. 근데 제가 태어나서 산 물건 중에 그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뜻은 내가 가격을 지불했을 때 그 가격에 합당한 성능을 가져다 주는가, 그런 게 저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니벨로 하면 미니벨로 처음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시면은 B사나 뭐 D사나 T사 같이 좀 역사가 오래되고 비싼 브랜드들을 먼저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비싸. 왜냐면은 그 자전거가 뭐 자전거에 금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기 산악 자전거처럼 막 엄청난 최신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행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을 쭉 검색하다가 티티카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습니다.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티티카카. 어느 정도로 든든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미니벨로 브랜드 200만원 하는 자전거가 똑같은 성능이 7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 가성비만 찾다 보면 가끔씩 역사가 깊지 않은 중국산 브랜드를 사서 내상을 입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티티카카라는 브랜드는 2006년부터 자전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대략 한 18년 정도 자전거를 만든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기는 연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원래 자전거를 타다가 미니벨로로 바꾼 거라서 제가 생각하는 성능 기준에 좀 부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였으면 좋겠고 기어 단수도 뭐 10단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TT카카 에어 시리즈 중에 P10이라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뭐 자전거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일단 크롬올리 프레임이라는 거. 자전거 프레임 종류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진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은 크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알루미늄이랑 카본이 있죠. 카본은 좀 비싼 축이고 알루미늄은 조그만 카본보다는 싼 축. 근데 크롬올리라는 프레임은 알루미늄이나 카본보다 살짝 무거워. 근데 장점이 뭐냐?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관리만 잘해주면 손자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내구성. 플러스로 승차감이 카본이나 알루미늄이랑 다르게 좀 특이해.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크롬올리 승차감이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알루미늄, 카본 전부 다 특색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투어링 자전거에 많이 쓰거든요. 투어링 자전거가 뭐냐? 짐을 많이 싣고 장거리를 가는 자전거. 오늘 제가 한 짓이랑 비슷한 거죠. 자전거에 아무리 많은 짐을 실어도 크롬올리 프레임이라 마음이 든든하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전거라는 운동이 정말 건강에 좋고 제대로만 타면은 엄청 부상 위험도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 자체도 재밌지만 자전거로 여행하는 거는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자전거의 매력을 알고 좀 많이 입문해서 자전거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꼭 미니벨로가 아니라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산에 가고 싶다, 나는 험지를 주파하고 싶다, 그럼 MTB를 타시는 거고, 나는 무조건 스피드다, 그러면 로드를 타시는 거고, 아 나는 좀 애매한 게 좋은데 하면은 뭐 그래블 바이크를 타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미니벨로를 타셔도 되고. 이번 영상은 제가 꼭 미니벨로를 타라고 하는 영상 아니에요. 하지만 기왕 미니벨로를 탄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TT카카라는 브랜드 정말 좋으니까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라. 강요는 못하고. 예. 자, 그러면 처음 보는 막걸리 남해 생탁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얘는 지평에 비해서 바디감이 엄청 작고 엄청 깔끔하다. 오, 이것도 괜찮네. 이거 맛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평 막걸리는 이렇게 싹 위빙하다가 들어가서 훅 날리는 느낌이고, 남해 생탁은 약간 깔끔한 느낌. 싹싹싹 보다가 잽으로 치는 느낌.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굉장한 부산 덕후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으니까, 대학교 때 빼고. 예전에 구포시장 근처에 살면서 퇴근하고 회를 정말 많이 포장해서 집에 갔거든요, 소주랑 먹으려고. 근데 여기 남해가 구포시장보다 훨 낫네. 미안. 나 부산맨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이 맛있는 콘칩을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어떨까? 먹어보겠습니다. 오감자라는 과자에 소스가 동봉돼 있잖아요. 그 소스에 오감자 찍어 먹을 때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콘칩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그럼 오늘도 막장 한번 가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집된장 갖고 끓였더니 조금 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맛있네. 함정수소를 분석할 전용 장비로 수도권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폭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량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감시량은 50
전어가 오늘은 아침에 조금 예. 나오나 안 나오네. 이야. 감사합니다. 전어를, 야, 야, 바로 잡은 겁니까? 저는 10만 원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와.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이거 부산까지 어떻게 가냐? 일단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우중 라이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레인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야, 여기는 계단 구조가 무슨 놀이기구처럼 돼 있네. 그러면 또 안 올라가 볼 수 없겠죠. 그냥 당근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호우주의보 문자도 오고 난리도 아니더만, 방금 또 날씨 보니까 이제 또 비가 안 온다네요. 그래서 원래는 부산 가서 우중 라이딩 하는 것까지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자전거 캠핑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도 날씨고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젯밤에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악천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영상은 오랜만에 외국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어이.